대한 충격량, 그리고 힘과 평형, 안정성과 평형. 내신 대비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학생들에게 풀게 했던 교재가 완자, 노트, 내공의 힘, 1등급 만들기. 이걸 다 풀어요. 저렇게 많이 하나 싶겠지만 그래 왔어요. 갑자기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 교재 다 풀었어. 오트, 완자, 내공이. 또 하나 뭐였지? 하이탑은 좀 레벨이 달라. 이건 내신 교재라기보다는 근데 요즘 하이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하이탑은 좀 교과가 좀 벗어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신 교재로는 잘 안 쓰고 뭐 개념서 하나 미안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나 원데 아니 그거는 수능 대비나 모의고사 대비 하나. 되게 좋은 교재인데 이름 기억나는 게 이렇게 5권 있어. 근데 제일 쉬운 게 내공이 오늘 시작을 해서 오늘 완자가 올 거예요 학원에.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수학 듣거나 다른 거 수업 들을 때 데스크에 와서 달라 그래요. 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교재들은 아직 없어. 하이탑은 있을 거야. 솔직히 안 나와서 없어. 근데 나오면 그때 드릴게요. 내공의 힘도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학 원이지. 내공이 출판될지 모르겠다. 요즘 과학이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내용 큰 차이 없으니까. 기출픽도 좋아. 근데 기출픽 좋아. 좋지. 내신 교재로는 얘는 이제 직전에 모의고사 대비하려고 좀 승무선 해가지고 좀 하는 거고 파이썬 과학과 이걸 때문에 하는 거고. 얘 기억이 안 나네. 비상교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 풀 겁니다. 내공부터 출발하고 오늘 완자 오고 오투가 아마 다음 달쯤 나올 거예요. 원래 일찍 나와야 되거든? 왜 늦게 내는지 모르겠어. 나오면 그때 드릴게요. 1등급 만들기는 학기 중에 해도 돼. 얘는 좀 어려워. 옛날에는 1등급이 4%였거든. 우리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10%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때는 4%냐 5%냐가 차이가 컸으니까. 근데 지금 뭐 5%, 6%, 10% 같이 예전 2등급 때잖아. 2등급이 11%였으니까 2등급 맞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솔직히 나는 없어 보여. 수업은 뭐 어렵게 하고 다 풀게 해야겠지만 공부는 5개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개만 할게. 내공힘이랑 완자랑 먼저 나온 거
충격량 좀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삼각평형. 삼각평형은 사실은 물투 내용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겠죠. 몰라도 돼요. 하여튼 예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거라. 미리 선행했던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어. 자, 운동량과 충격량부터 갑시다. 원래 뉴턴이 이제 FMA 만들어서 그 자연현상을 힘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물리를 설명할 때 그 운동량 개념으로 많이 자연을 설명을 했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언어도 비슷해.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 운동 자체를 다루잖아. 운동 자체를 다룬 양이잖아. 무브먼트. 무브먼트는 좀 없어 보이니까 모멘텀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철자 맞나? 오래머리 쓰니까 모르겠는 맞는지 이렇게 좀 근사한 그게 쓰는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유래한 단어를 쓰는 거잖아. 운동이라는 뜻이야. 움직이는 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멘텀 운동량을 P라고 쓸 거고 M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질량이랑 혼동되니까 모멘텀 P라고 쓴 거야. P도 뭐 패투스인가? 어원이 있어 저. 까먹었어. 부어에서 그럴 거야. 하여튼 모멘텀 운동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읽기도 하고 운동량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리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는데 무섭다 하면 되게 덩치가 큰 거야. 탁구공보다는 볼링공이 좀 더 위협감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을 던질 건데 탁구공을 던지는 거랑 볼링공을 던지는 거는 다른 얘기죠. 그 질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식을 한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야. 코끼리가 성큼성큼 이렇게 걸어오는 거랑 우다탕탕 달려오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체라 해도 어느 속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또는 운동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썼고, 근데 저게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물리가 이제 한참 연구될 때 뉴턴 이전 얘기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예전에도 있었어. 신기하게 물체가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이럴 때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몰라.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말 그대로 법칙이지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 자연현상에. 그거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붙이는 거야. 물체가 떨어지네? 중력 법칙. 플러스 마이너스 끌리네? 전기력. 운동량이 보존이 되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가 보존이 되네?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잖아. 로라고 불리는 법칙들은 사실은 자연을 관찰해서 얻은 데이터로 얻은 패턴이고 규칙인 거지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근데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럴싸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학자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싶어 해. 그게 이론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으면 가설이 아니라 이론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성 법칙이라 안 하잖아. 왜 theory라는 말 붙이냐면 아직은 임시적이어서 충분히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미시 세계에서는 상대성이 적용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히 탐구되기 때까지는 일단 가설이잖아. 그 쓸모 있으니까 우리가 유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성 이론 적용은 많은 자연현상들이 설명이 돼. 그래서 이런 법칙과 법칙들
또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원리들. 원리는 또 뭐냐면 수학의 공리공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가나다나 같은 기본이 되니까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마땅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논리를 공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이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 A가 B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다. 이런 거는 증명을 갖추조차 못 느끼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리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공리를 가지고 정리를 만들어가요. 티어리. 근데 수학은 정리를 만들어가고 증명하지만 과학은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얻은 법칙들, 로를 가지고. 왜 그런지 몰라. 왜 에너지가 고정이 되지? 왜 엔트로피는 자꾸 증가하지? 법칙들은 있어.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는 모를 때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 왜 그런지를 알아내면 법칙이라는 단어를 떼. 그런 게 있어. 과학사에서. 떼고 그냥 현상 이렇게 바꾸거든 이름을. 근데 아직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러지. 연력학 제1현상이라고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법칙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냥 로로 받아들이자. 신이 부여한 법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다만 다양한 이론들을 설명할 건데 만유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 아니야. 치밀하게 수학으로 다듬어진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오늘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이제 배울 건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도 사실 잘 몰라. 나도 가끔 보면 맨날 가르치니까 익숙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보면 왜 보존이 돼야 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손실이 돼도 괜찮지 않나? 운동량 왜 보존돼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똑같은 답을 또 여러분한테 돌려줄 거야. 법칙이야. 그냥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증명이 안 돼. 증명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포기했어. 증명 대상이라고 했다면 현상이라고 했겠지.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건데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법칙이니까 받아들이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 탄성 충돌이나 왜 비탄성 충돌이나 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에너지를 보존 안 되는데 법칙이잖아. 자연이 그렇게 생겨보면 어떡하라고. 10개가 들어가고 10개가 나와야 돼. 9개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자, 다시 정리할게. 물리에서는 법칙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원리라고 불리는 게 있고 이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로우는 법칙은 절대적인 거라서 물론 모르겠어. 아주 똑똑한 세대가 나와서 부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받아들인다. 다만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론들은 잠정적인 상태다. 진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좀 더 자연을 잘 근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런 도구 중 하나가 이게 원리라는 게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 기체 무슨 원리 이런 것들 있잖아. 보이샤르의 그런 법칙이구나. 원리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당연해서, 논리적으로 당연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증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주지도 않는 거야. 물리도 그런 게 있다. 수학의 공리 같은 것들이 물리에도 있다. A가 B보다 무겁고 B보다 C가 무거우면 C는 A보다 무거운 거다. 이런 개념들. 수학은 아니잖아. 질량이니까. 그런 거 그냥 받아들여. 원리에. 아르키메데스 원리도 마찬가지. 물에 뭔가를 담갔더니 물이 그 부피만 최소만 흘러져 나왔다.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다 원리. 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가끔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나도 몰라.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이건 운동량이야. 모멘텀 또는 뭐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다음에 충격량. 충격량. 영어로는 impulse. 줄여서 I라고 쓰고요.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쓰겠지. 그래서 낮은 속도, 만약 질량이 일정하다면 질량이 변하는 거는 안 나올 거야. 모르겠다. 선생님들 따라서 원래 내면 안 돼. 교과 과정에서 질량 변하는 걸 내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니까 속도 변하는 건 안 되고 질량이 변한다는 거는 뭐 로켓을 발사한다거나 로켓의 일부 연료를 버리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 반작용으로. 그럴 때 질량 변화가 있어.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좀 해야 돼.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로그 계산을 해야 돼서 그런 거를 다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런 질량 변화는 두 개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된다거나 이런 건 뭐 큰 질량 변화가 아니잖아. 있는 게 붙은 거니까 그런 거 정도는 출제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속도 변화를 다룰 거고 질량의 변화가 있다고 합쳐져서 되는 걸 다룰 거야. 그리고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고 잘 기억해놔.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건 약속이야. 왜 물어봤는데 기호적절이야. 네 이름이 왜 홍길동이니? 뭐 그런 거. 당연히 얘가 쓸모가 있으니까 정의를 따로 해놨겠지. 언어까지 하나 붙여가면서 그런 말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들어겠습니다. 넘기면 4페이지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와. 운동량이 이제 왜 보존되느냐는 우리는 잘 모른다. 그냥 그렇게 하더라. 법칙이니까 받아들일 거고. 예를 들어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을 할 건데 충돌 전의 속도를 V1, V2, 충돌 후의 속도를 V1 다시 V2 다시라고 하면 M1, V1, M2, V2 이 운동량이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하나가 나오고 근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충돌했어. 근데 얘를 봐. 얘는 관측으로 얻었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의 기능이 그런 거야. 자연으로부터 얻은 패턴, 법칙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뭐가 자연에서 예측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이걸 하는 걸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숨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숨길 수도 있고, 뭐 질량의 비례를 숨길 수도 있고. 그렇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참 쓸모 있는 게 많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증명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얘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작용 반작용 있지? 전체 3법칙 같은 얘기야. 일단 이제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다른 거냐? 이거 잘 보면 얘를 이항에서 빼고 얘를 이항에서 빼잖아. 그럼 이런 소식. 이제 거짓말쟁이가 나 이거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거 증명한 거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증명하는 게 아니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수식을 다른 수식으로 썼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야. 홍길동을 삼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름을 하나 붙인 거지.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를 충격력으로 쓸 수 있어. 델타 뭐라고 쓸 수 있어? T1.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델타 T.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 자, 그럼 뭐가 되냐? 델타 T분의 델타 P1, 델타 T분의 델타 P2가 돼서 운동량을
질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운동량은 질량곱하기 속도잖아요. 그걸 시간으로 나누면 여러분 미국 공부했지? 뭐라고 쓸 수 있어? 시간 하나씩 영어로 보면 dt분의 d p1 얘는 dt분의 여기서부터 몰라도 돼. 그거가 아니니까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뭐야? 질량이 일정하네요. V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지. 그래서 얘기 때문에 M은 F1 마이너스 F 스퀘어. 왜냐면 dt분의 d의 p1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그래서 F가 돼. 그래서 모멘텀 운동량을 미분하면 힘이 된다. 얘도 힘이 된다. 부호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두물체가 충돌하면 물리적으로 해서 딱 부딪히면 지대 속도가 바뀌잖아. 왜 바뀌냐? 힘을 주고받아서 그런 건데 작용원적인 거야. 내가 너한테 F 주고 네가 나한테 F 주면 그 힘 때문에 속도가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그러면 자전거 반작용 법칙은 증명된 거야?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과 이 법칙이 연관된다는 거지 증명된 게 아니야. 순환 논리 빠진 거지. 하나님은 진리야? 성서에 그렇게 써 있어. 성서는 진리야? 하나님이 쓰신 거야. 이런 논리인 거야. 논리를 포기한 거지. 이걸 순환론 중에 오류라고 그래. 물리에도 있어. 순환론 중에 오류가. 작용 반작용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로렌츠들이 다. 서로 서로를 증명했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그럴싸해.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물리학자들 천재를 이른다. 근데 이제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성서 하나님 이런 거야. 이런 순환론 중에 우리가 병신들인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인류는 잘 몰라. 아직도 진짜 몰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되는지 모르는데 막 지금 막 수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야. 있어 보이는 척.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법칙만 그립다 많이 알고 있다. 패턴만 알고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작용 원자의 법칙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게 교과목으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구성택에 있었는데 지금 소단원 이름으로 바뀌었어.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관계성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뭐 처방 얘기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 또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되니까 볼게요. 아래 그림 봅시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해 같은 두물체가 충돌로 한 덩어리가 되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충돌 전 AB 운동량의 합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는 EP, 얘는 P. 그럼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이게 방향이 중요해. 그냥 EP, P 더해서 3P 이러면 안 되고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줘요. 만약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보면 일관성이에요. A는 EP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EP인 거고 B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T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합치면 운동량의 총합은 P가 되는 거고 이걸 하나의 물리계로 봤을 때 이 운동량의 총합 얘는 1.2죠.
충돌이 닿든 안 닿든 법칙입니다.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충돌 후 두물체가 한 덩어리가 됐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면 A, B가 한 덩어리가 됐어. 어디로 갈까? 문제를 보니까 한 덩어리가 돼서 얘가 2P, P니까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건데 얼마를 움직여야 될까? P로 가야 돼. P. P라는 모멘텀으로 가야 돼.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m이고 요것도 m이라고 보면 속도가 똑같아져. 한 덩어리니까 p를 나눠갔겠지. 얘가 뭐 10이다 해도 속도가 10이다 합치면 2m 곱하기 10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럼 A의 충돌 후에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 요 p를 A와 B 각각 똑같은 질량이니까 똑같은 속도를 가지니까 요 p를 반반씩 나눠갔겠지? 그래서 2분의 P가 됩니다. 세 번째, 충돌 전과 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봐라.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똑같이 A가 2분의 P가 됩니다. 충돌 후에는 B는 2분의 P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빼줘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 여기 다시라고 대시를 붙이면 선생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 아무것도 안 붙이면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P였지? 빼준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어? 2분의 P였지?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P?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3P로 변화를 보는 거야.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묻고 있지는 않지만 A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일까? B의 운동량 변화는 2분의 3P다. 운동량 말고 운동량의 변화량 A. 그렇지. Y는 이거랑 똑같은데 부호만 바꿔주면 돼. 왜냐면 MAVA MBVA MAVA 다시 MBVE 다시가 운동량 보제로 붙이기잖아. 넣어주고 너 받으면 MAVA 다시 빼기 MAVA는 뭐라고 하냐면 VB 다시 빼기 MB VB에다가 뭘 붙여야 돼? 그래서 그게 크기가 같아. 보면 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초 쓰면 네가 나한테 10초 해야 돼. 방향이 다니까 마이너스 10을 주겠지. 그래서 B가 이 정도 겪었잖아. 억울해. 자격 만족이냐? 야, 왜 내가 이거 받아야 돼? 그럼 너 마이너스 받아야 돼.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법칙으로 도망치는 거야. 이거는 자격 만족의 법칙이야. 그럼 마치 설명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그렇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웬만하면 다 잘 모르면 법칙으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어. 자, 다음 A와 B가 서로 다가오고 있어요. 충돌 후 두물체는 정지할 겁니다. 충돌 전 속력은 B가 A의 2배예요. 질량은 A가 B의 몇 배일까요? A 물체가 달려
달려오고 있고 B 물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A 물체 충돌 후 변화를 볼 거예요.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예요.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입니다. 얘는 E 별로 가고 B는 별로 달려간다고 하자. 질량은 A의 몇 배일까요? 그럼 운동량이 이게 총합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 충돌 전에 운동량을 같아야 된단 말이야. 운동량 보존해 붙이고. 얘 운동량 더해서 0이 나요. 제로성. 근데 속도는 얘가 2배 커. 그럼 질량은 어떻게 두 개 곱해서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올까? A, B 누가 더 무거워야 돼? B 몇 배? 2배. 그렇지. 그래서 얘는 2M 곱하면 2M별 곱하면 2M별 방향 마이너스니까 빼면요. 2배. A가 B의 2분의 1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속력이 B가 A의 2배. 속력은 반대로 됐어. 제가 잘못 썼나요? B가 A의 2배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얘가 넘버가 2배가 A의 2배가 되겠네요. 페이지에 5번 문제 앞으로 15페이지에 5번.
힌트를 줄게. 이게 A와 B 사이의 간격이라고 돼 있잖아. 그 시간에 따라서 보잖아. 그 시간을 이 위치, 거리의 차, 시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머리니까 기울기가 속도인데 A와 B 사이의 간격이니까 A의 속도도 아니고 B의 속도도 아니거든.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 상대 속도. A와 B 사이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면 상대 속도가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주는 거야.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구로부터의 상대 속도냐? B를 기준으로 잡고 가도 되고 A를 기준으로 잡고 가도 돼. 어차피 똑같아. 그래지고 네가 나한테 3의 속도로 다가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너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3의 속도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게 있는 거야. 상대 속도. 방향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 A와 B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시간과 위치로 보면 이놈의 뭐가? 기울기가 머리면에다가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래서 기울기는 속도인데 이거는 상대 속도.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상대 속도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잘 필기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문제집 전체에 한 5문제가 안 될걸? 잘 만든 거예요. 처음에 상대 속도가 요 정도야. t0분의 t. 그 다음 상대 속도 얼마지? 4t0분의 t.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상대 속도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를 기준 잡자. 내가 이걸 별이라고 놓으면 기울기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4칸 갔을 때 이만큼 올라갔는데 한 칸 갔을 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별이지. 얘는 기울기가 별, 얘는 마이너스 4별이야. 부호 같은 거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일단 절대값은 얘가 별이고 얘가 4배 크다 이 정도. 그렇지? T0라는 충돌 시점 전후로 상대 속도가 바뀌어. 그게 뭐냐? 처음에는 4별, 헷갈리니까 부호 떼고 생각할게. 4별의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다가와. 부딪히고 나서는 별의 속도로 멀어져. 만약에 B의 속도를 내가 충돌 이후에요. 네모로 뭘 기준 잡고 상관없어. 다 똑같아 결론은.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네모로 둔 거야. 선생님이 X, Y, K, P, D 이런 거 잘 안 써. 수학이 아니잖아. 우리 하는 거 물리잖아. 근데 그런 변수를 너무 많이 쓰면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되게 힘들어 계산. 귀엽잖아 네모? 네모로 가자. 그럼 A의 속도는 뭐라고 돼야 돼?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얼마나 더 커야 돼? 별로 멀어지지. 내가 B라고 생각해. B의 입장에서는 A는 더하기 얼마를 한 것만큼 멀어져야 돼? 별을 한 것만큼 멀어져. 여기까지 했어? 부딪혀서 얘는 EM, 얘는 별, 얘는 M, 얘는 별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보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속도예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같은 속력으로 가로져. 물체 입비가 같은 속력으로 되어 있지. 말로 써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배야 된다 물리는. 그게 무슨 얘기야? 충돌 전에는 내가 충돌 전, 내가
여기가 충돌 후잖아. 충돌 전에는 같은 속도로 서로 이렇게 다가가야 돼. 그 얘랑 크기가 어때야 돼? 방향은 다르죠. 크기는 같아야 돼. 두 개를 방향을 고려해서 뺀 상대속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4변이 나와야 돼. 별 4개. 그럼 각각 크기는 얼마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얘도 2변, 얘도 얼마? 2변이 돼야 돼. 근데 방향이 다르니까 2별 빼기 2별을 하니까 4별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했어? 됐어. 이제 풀어봐. 그러면 충돌 전후에 뭐가 같아야 되지? 운동량 합한 게 같아야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얘 운동 수시로 한번 써보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진짜 수시로 써. 얘 운동량이 얼마야? 전 m 곱하기 2별. 얘 2m 곱하기 그렇지. 2m 곱하기 2별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 마이너스 그렇지. 빼기를 더하는 거니까 방향이 달라서 하는 게 뭐랑 같아? 자, 충돌 후 m 곱하기 m 곱하기 2별 더하기는 별 더하기 네모. 쟤는 2m 곱하기 네모. 이렇게 풀면 되지? 방향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 방향 표시는 건 임의란 거야. 부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얘는 계산하면 2m별 마이너스 4m별 빼면 마이너스 2m별인가요? (2m별) 4m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m별인가요? 이거는 정리하면 m별 m 네모 2m 네모 3m 네모인가요? 이렇게 되지? 이 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3m별 3m 네모 네모가 얼마야? 네모편 아닌데? 내가 계산 좀 되나? mx m 곱하기 별 마이너스 네모 빼기 m 곱하기 별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쭉? 저쪽으로
뭐 잘못 쓴 거 있니? EM별. 아, 내가 9호를 이쪽으로 플러스로 놨구나. 이쪽이 마이너스. EM별 마이너스 4M별. 아, 얘가 빼기 붙여야겠네. 9를 이건성이 있어야지. 이랬다 좀. 빼기. 죄송합니다. M별 마이너스 3M별 플러스 3M별은 삼M 네모는 넘어오면 M별 됐어요. 네모는 얼마예요? 그렇지. 3분의 1 별. 3분의 1 별이었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쪽 방향이었네. 이쪽 방향이었어. 이게 뭐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우리는 A에 관심이 있어요. A는 얼마예요? 3분의 1 별 더하면 얼마야? 3분의 4별. A는 3분의 4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A 3T0일 때 충돌 후네. 여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방향과 크기로 오른 것은 거기 기울기를 보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놨어. 자, 이 별은 얼마예요, 여러분? 시간과 이 거리를 표현할 수 있지? 보기에 시간과 T0와 D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보자. 기울기 얼마지? 4T0 시간이 느는 동안 이동 거리가 D야. 이걸 넣으면 되겠지? 거기다 넣어볼까? 충돌 이후에 A의 모멘텀은 질량 곱하기 속도 3분의 얼마였어? 4별. 그래서 M 곱하기 별이 얼마입니까? 3분의 4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 4T에 T가 들어오면 4T0에 D가 들어오면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에 T0 MD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가지? 오른쪽인가? 왜 왼쪽이야? 오른쪽 아니야? 4번이지? 맞아요. 5번이 있네? 왼쪽인데? 내가 어디 부호 잘못 쓴 거니? M 이별 EM 빼기 이별 M
별 더하기 네모. 아, 여기에 내가 빼기를 썼구나.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라고 연대도 풀고. 아이씨, 이거 왔다 갔다. 쏘리 얘들아, 운동을 한 것 같아. 먼저 물리적인 상상을 해보자. 얘가 m이고 얘가 더 무거워. 속도는 같아.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밀리겠지? 아니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뭐 볼링공, 얘 탁구공이라서 그따지고 부딪히면 갈 거 아니야? 둘 다? 이쪽 방향이 맞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답이고. 근데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중간에 보호 운동 중에 있었던 거. 유관성 있게 이쪽으로 갈게. 자, 왼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헷갈리니까 절대값만 보자. 얘는 m 더하기 2별. 얘는 반대쪽이니까 빼기. 그치? 충돌 후에도 운동량 보존돼야 돼.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 마이너스의 질량의 이거 절대값이야. 크기. 별 더하기 네모. 얘도 마찬가지. 2m의 네모. 네모는 절대값으로 의미하는 거야. 이 방향 고려 안 했어. 그냥 이 속력의 크기를 그냥 읽는 거야. 방향 우리가 이미 판단이 끝났으니까 크기만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네모는 3분의 1 네모라는 게 얻어질 거고, 저절로 a는 3분의 4 네모가 얻어질 거야. 크기만 구하면 보다 답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조금 미리 직관적으로 물체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풀면 질량을 아니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무작정 수식으로 막 풀다가 나중에 해석하려고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어. 그렇죠. 해줘야 헷갈릴 수 있어. 미리 정확하자. 충돌 후 과정을 미리 연구할 거야. 질문. 몇 시간? 딱 11시.
여기가 아니고 그건 무엇이 조율해야 되니까 다른 데 수업 나가서 내가 뭐야 그뭐나 금요일날 너도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다른 일정 없지? 일요일. 네, 8시 밤 8시. 네. 네. 선생님 몇 때까 뭐야 금요일날 오시는데 다시 제주도 오시는데 네? 지금 사는 데가 제주도거든. 근데 너희 수업 금요일 하나만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수업이 많아서 금요일날 하는 거 일요일날로 시간 바꿔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물리 수업을 일요일로 바꾼다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토일 수업이 된다. 토일. 토요일 이 시간하고 일요일날 저녁 8시. 이해냐? 네, 괜찮지? 왜냐면 선생님 오시는 게 금요일날 이거 수업 하나 때문에 진짜 너무 오시라고 좀 하는 게 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많거든. 쭉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자. 수업. 아 선생님. 다른 데 하려고 했어요. 해봤는데 좋아요.